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15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9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환자는 다시 5,00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하루 사이 109명이 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신속 검사법을 내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을 통해서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는 최선의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인 25만 1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다행히 입원 환자 증가세는 둔화했고 사망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영국은 강력한 봉쇄 정책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오미크론뿐 아니라 델타 변이 예방력도 동시에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공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주 후 14배 달하는 오미크론 변이 중화력을 확인했고 델타 변이 중화력도 4배 강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09명으로 전날보다 1,544명 증가하면서 다시 5,000명대로 올랐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49명 늘어난 1,15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9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숨진 환자도 하루 새 36명 추가돼 누적 5,382명에 달합니다. 수도권에서만 신규 환자가 3,786명, 국내 발생의 71.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8.3%로 부산과 경남, 대구 등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돌파 감염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 추가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차 접종자는 58만 명 넘게 추가되면서 접종률은 32.3%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대기자 없이 바로 병상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입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27,858명으로 서울 11,065명, 경기 7,651명, 부산 2,267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 신속 검사법 개발을 마치고 내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역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는 최선의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최근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돼 가고 있다면서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밑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시시각각 위협해오고 있다며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태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을 웃돌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에 대해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입원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해도 확진자 수가 2배로 늘면 의료 대응 부담은 같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한 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포함해서 각계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두고 방역 지표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위험 요인은 아직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 위험도를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정 청장은 특별 방역 대책과 후속 조치,
긴급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7주간 계속 악화했던 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청장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위중증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8세에서 59세의 3차 접종률과 예약률이 아직 높지 않다는 점, 델타 변이에 비해서 전파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 국내 우세 종화 가능성 등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상황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우세 종화 등으로 인해서 다가올 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은 낮다고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면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고민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출현 한 달 만에 전 세계 확진자는 34% 넘게 늘었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빠르게 우세종이 될 만큼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상 역학 결과들을 보면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입원율 또는 사망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영국 같은 데에서의 발생이나 전부 치명률, 입원율은 굉장히 낮아요. 국내 우세종은 아직 델타 변이로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검출률은 1.8%에 그칩니다. 하지만 해외 확산세를 보면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라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져 확진자가 급증하면 치명률이 낮더라도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감염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고령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도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큰 수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중증 환자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 병상이라든지 병상 효율화 문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의료 대응 여력을 계속 확충하는 한편 오미크론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 격리해 확산을 최대한 늦추겠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오미크론 판별이 가능한 PCR 시약을 개발해 현장에 도입합니다. 그동안 유전체 분석으로 최대 5일이 걸렸던 확인 시간이 3, 4시간으로 단축되는 겁니다. 오미크론을 판별하는 PCR 시약을 개발하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전국에서 3시간 내지 4시간 내에 오미크론을 신속히 검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또 오미크론 감염 예방 효과가 80%에 달하는 백신 3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 확진 환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선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문이 굳게 닫혔고 놀이기구와 건물 주변엔 출입 통제선이 둘러쳐졌습니다. 지난 19일 원생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50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일단은 놀이시설이고 뭐고 사람들이 몰만한데 다 폐쇄시켰죠. 뭐 헬스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서실보다 죄다 폐쇄. 서울의 다른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대상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시에서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서 270명이 확진됐습니다. 그 전주보다 3배나 늘어난 겁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군인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감염 추세가 가파릅니다. 지난주 6세 이하 아이들은 10만 명당 확진 환자 수가 19명에 육박해 한 달 전보다 2배가량 늘었고 7에서 12세에선 21명을 넘으며 70%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을 12세 미만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세 이하 원천적으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연령층에서의 감염도 동반되어 증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접종 소년군들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해서.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당연히 백신을 맞히겠다는 부모도 있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요즘 심심치 않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완강한 거부의 목소리도 만만찮았습니다.
저희는 아기를 코로나 백신 안 맞힐 생각이고요. 안 그래도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면역력도 많이 강하지도 않고.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나든 영유아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에 관해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충분한 어떤 검토나 이런 거 되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들이 맞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애들한테 시험적으로 맞추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해외 국가들의 접종 동향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조만간 12세 미만으로 접종을 확대할지 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내년 초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 도입을 앞두고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560여만 명 가운데 90% 이상이 이미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일 시행일 기준 방역 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2만 명 중 90% 이상이 3차 접종을 한 상태로 남은 기간에 접종하면 미접종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마친 562만 명은 내년 1월 3일 0시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이 중 대다수가 기간 만료 전에 추가 접종을 받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후 이틀 동안 54만여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어제 오후 6시까지 54만 1천여 명에게 100만 원씩 모두 5,41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전체 320만 명 가운데 1차 신속 지급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70만 명의 77.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첫날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 날은 짝수가 대상이었지만 오늘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특별시를 추진 중인 인천시가 청사 인근 커피숍을 중심으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다회용 컵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컵은 청사에 설치된 반납함에 넣어서 재사용하게 되는데 공직사회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자는 겁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청 직원들이 인근 커피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형태의 다회용 컵은 인천시가 커피숍에 제공한 겁니다.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은 안 되지만 이 다회용 컵은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텀블러를 들고 오지 않은 날에는 이제 점심시간 내에 커피를 다 마셔야 된다는 압박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많이 사라져서 좋고. 사용한 컵은 전문 업체가 수거해 세척과 살균 처리를 거쳐 다시 커피숍에 공급합니다. 테이크아웃용 다회용 컵 공유 사업에 참여한 시청 주변 커피숍은 21개 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싶어도 정작 다회용기를 공급할 마땅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오시는 일반 시민분들도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보기만 해도. 다회용 컵의 명칭은 인천 이음컵. 인천시는 내년 5월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다회용 컵 공유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회용 컵을 대신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문화가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요.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과 사용 금지를 통해 올 한 해 2만 6천 개의 일회용 컵 대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급증 탓에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다행히 입원 환자는 증가세가 가파르지 않은 데다 사망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 광장에 마련된 검사소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연말 가족 모임을 앞두고 노부모에 옮길까 봐 미리 확인을 받아두려는 겁니다.
Lots of extra stress. My brother had COVID over the holidays. We saw him a week before, so we were stressed to see elderly family members. We took extra precautions during our holiday time.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 등 긴급 업무 종사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People can say they don't have symptoms, and it's like that's very variable. I don't really think it's very reliable to rely on that type of information, but I'm gonna keep getting tested every day, keep getting those self-tests. I'm a teacher, so I have no choice. 실제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환자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7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24만 3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100가량인 105%나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월 11일에 25만 1천여 명에 육박한 겁니다. 그나마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또 하루 평균 사망자도 2주 전보다 5% 줄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5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을 58.6%로 추정했습니다. 오미크론 탓에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인데 하루 5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현실화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는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MBC 방송은 현지 시간 29일 미 보건복지부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4주간 미국 내 어린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2%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1,270명이었던 어린이 입원자는 이달 26일 현재 1,933명으로 증가했으며 뉴욕과 뉴저지,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동부 4개 주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어린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주 만에 5배로 폭증했다고 메리벳의 뉴욕주 보건국장이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감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탓에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독감 백신 접종률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져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독감은 코로나19 덕분에 역대급으로 잠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강력한 거리 두기 등으로 독감이 전파될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상황이 다릅니다. 병원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미 어린이 2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은 수도인 워싱턴 DC입니다. 뉴멕시코와 캔자스, 인디애나, 뉴저지 등에서도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겨울은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독감 시즌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Well, because so little disease last year, population immunity is likely lower, putting us all at increased risk for disease this year, especially among those most vulnerable, including our children. 독감 환자의 급증은 의료 체계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만으로도 힘겨운 병원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와 독감 증상이 비슷해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Big problem we're facing is that COVID can look a lot like flu, and that's going to create a lot of problems for our hospitals.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독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감이 나타나지 않아 경계심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 방역 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강력한 봉쇄 정책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기준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7만 9,800여 명으로 1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인 지난 25일에 10만 4,600여 명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영국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만 9,400여 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탈리아도 7만 8,313명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성탄절인 25일에 종전 최고 기록을 2만 명 넘게 초과한 것인데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확진율은 7.6%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산세에도 강력한 봉쇄 정책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전인 27일 대형 행사의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재택근무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책을 밝혔지만 야간 통행 금지나 개학 연기와 같이 강력한 규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국은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입원 위험이 높지 않다는 초기 자료가 나온 이후 규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27일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오미크론 변이는 물론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력도 동시에 키우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남아공 아프리카 보건연구소 알렉스 시걸 소장이 주도하는 연구팀은 현지 시간 28일 공개한 동료 검토 전 논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소규모 그룹 연구를 통해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에게서 2주 후 14배에 달하는 오미크론 변이 중화력이 확인됐고 델타 변이 중화력도 4배로 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델타 변이 중화력이 높아지면 결국 델타 변이 재감염률이 낮아지고 델타 변이에 의한 중증 감염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런 긍정적 효과는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델타 변이보다 낮다는 가정하에서만 유효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습니다. 네, 오는 2023년 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단체 등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오염수를 내보내기 위한 해저 터널 등의 공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23년 4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준비와 함께 일본 정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今年8月に取りまとめた当面の対策を具体化したものであり、風評を生じさせないための対策や風評に打ち勝つための対策など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今後この計画をもとに政府一丸となってさらに対策を進めてまいります。 정부 기금을 지원할 어업단체도 공모할 계획입니다. 해양 방류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 주민의 반발을 가라앉히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돈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체는 후쿠시마현 지사에게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주민의 이해도 합의도 없이 방류 결정 먼저 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果たしてそれを食べた人間がどういう風になるかというのがまだ全然研究もなされてないし、福島県民だけではなくて、これは日本全国の問題だし、世界の方々にも聞かなくちゃならない。真摯にやはり海は全部つながってますんで。 한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을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앞세워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조사단의 안전성 평가를 중간 보고서 형태로 내년 중 내놓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과 타이완 등을 포함해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제 여론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요즘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춘천과 대구, 완도 등지에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